39번째 독일 베를린의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찰리 포인트는 정말 볼 거 없고 여기는 볼 건 없지만 왠지 심장이 좀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도 통일만 된다면 정말 막 이런 마음에 통일 비용 3천조 이라지만 북한의 히토류, 텅스텐, 리튬 이런 거는 한 1경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통일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건 없는 거죠. 근데 인구가 한 1억 정도 육박하면 내수로도 먹고 살죠. 우리 일본도 섬나라지만 인구가 1억이 되니까 먹고 살잖아요. 부동산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고 서민주택이나 남북 연금이나 의료보험 통합 이게 문제인데 대신 이제 우리 낸 돈으로 북한 사람을 먹일 수는 없으니 북한 연금, 남한 연금 따로 해야 되겠죠. 통일이 대박이다. 어떤 이 아줌마가 한 말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니까 좀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덩그랗게 있고 이런 그림은 좀 볼 게 있고 물론 입장료가 없으니까 사람이 엄청 많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원래 동유럽은 남자끼리 뽑아야 합니다. 남자끼리도 이렇게 있었는데 흐르시초프하고 누군데 까먹었네요. 그때 일하면서 서로 그게 좋아졌고 따봉충 따봉충 이거 변기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이런 그림으로 이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그 유명한 축구장 있지요. 거기 옆에 있습니다. 벤츠 아레나 옆에 있습니다. 벤츠 아레나 옆에. 그냥 요 길거 여기가 동독이 옛날 구동독인데 아마 발전이 좀 더딥니다. 이건 이제 뒷길. 요 장벽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월 뮤지엄이 따로 있긴 합니다. 요 앞에 보면. 호스텔인데 이 배에서 자는 거 내 옛날에 태국 가서 악몽이 있어가지고 이런 깐짜나불이 가가지고 배 위에서 잤는데 이게 출렁거려서 엄청 괴롭습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동독은 원래 작았고 그런데다가 이제 베를린 자체를 또 쪼개가지고 서동독, 동동독 그러니까 동독을 견제하기 위한 그게 분단에 아 있느냐. 미국이 여기를 먹고 소련이 여기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안에 이렇게 찰리 포인트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저 누른베르크나 이쪽 드레스덴 이쪽은 약간 좀 동독 비리 그대로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작센 공화국. 이게 이제 서베를린, 동베를린 여기죠. 여기 찰리 포인트. 기념비적인 사진. 뭐시고 이거는 벤츠인데 고르바초프네요. 이게 이제 트램역인데 이쁘지요. 트램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S반인데 S반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하철도 아니고 국철 같은 그런 겁니다. 호프 하우트 메인이고 하레는 남자, 다렌 여자. 이 정도면 해도 여행 가능합니다. 아수강 이게 출구고. 이 초공감 자료인데 비 오는 날 우산을 이렇게 바짝 붙이고 가다가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뜯겨봤다. 초공감이. 부장님 개그. 아빠 왜 난 엄마가 없어? 한 남자아이가 아빠랑 둘이 살고 있었다. 그 녀석은 엄마가 없어서 너무 슬펐다. 하루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왜 난 엄마가 없어? 아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이야 아주 아팠던 적이 있었단다. 그때 내 엄마가 의사쌤을 모시러 갔었지. 그리고 아직까지 모시고 있단다. 고이즈미를 컨트롤하는 노통. 일왕한테 고개 숙이는 쥐. 찍찍찍찍 찍찍찍찍. 어제 뉴스.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서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근데 경매장 앞자리에 아기가 있었고 5달러짜리를 들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손을 번쩍 들며 5달러 하고 외쳤다. 그러자 누가 옆에서 20달러 해서 20달러에 낙찰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5달러는 어림없이 15나 20달러, 어떤 거는 그 이상에 팔려나가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경매사는 슬쩍 말합니다. 꼬마야, 20, 30 정도를 부르거라. 하지만 아저씨, 제가 가진 돈이라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돈으로는 절대 자전거를 살 수 없다. 가서 부모님에게 돈을 더 달라 하려무나. 안 돼요. 아빠는 실직당했고 엄마는 아파서 돈을 보태줄 수 없어요. 한 해밖에 없는 동생에게 꼭 자전거를 사가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소녀는 아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소녀는 자전거를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먼저 5달러를 외쳤고 주변 사람들은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마지막 자전거. 가장 좋은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고대했습니다. 최종 경매에 들어갑니다. 제품을 사실 분은 값을 불러주십시오. 소녀는 풀 죽은 얼굴로 앉아있었지만 역시 손을 들고 5달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다른 값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달러 더 없습니까? 5살 동안 아무도 없으면 이 자전거는 어린 신사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 모두 팔짱을 낀 채 경매사와 소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마침내 소년에게 자전거가 낙찰되었다는 경매사의 말이 떨어졌고 소년은 5달러 지폐를 내놓았습니다. 모두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훗날 이 자전거를 받게 된 동생은 형의 마음을 알았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프랑스 도로를 일주하는 뚜르 프랑스 대회에서 최초로 6연패를 달성한 선수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참고로 시합 중에 광중이 넘어졌는데 만년이 2인 율리히는 랜스가 일어날 때 기다렸다 합니다. 결국 랜스는 6연패했고 율리에게 왜 당신은 1등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1등하면 뭐하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